여러분, 긱 이코노미라는 말, 이제는 너무 익숙하시죠? 스마트폰 앱 하나 켜면 배달도 하고, 운전도 하고, 번역도 하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긱 이코노미의 이미지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상사 눈치 안 보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돈 벌고 싶은 만큼 버는 그런 삶 말이죠. 전통적인 9시 출근, 6시 퇴근에 지친 분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자유라는 단어에 취해 있는 동안 긱 이코노미의 뒷면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바하기 좋아졌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상식들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긱 이코노미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답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진실, 바로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버나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옛날 방식의 고용은 꽉 막혀 있고 뻣뻣하지만 우리 플랫폼은 유연하다라고요. 실제로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이는 뉴욕타임즈의 현행 고용 시스템은 구식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혜택은 많지만 자유가 없는 직원이 될래? 아니면 안전망은 좀 부족해도 자유로운 독립계약자가 될래? 마치 이 2가지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기업들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신화에 가깝습니다. 역사책을 조금만 들춰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 노동시장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연한 고용 모델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 건설업이나 해운업을 보면 노조 채용 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감이 필요할 때 조합을 통해 단기적으로 일하고 빠지는 방식이었죠. 또 공장에서는 내가 만든 물건 개수만큼 돈을 받는 성과급제도 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의 긱 플랫폼들은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채용 조합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던 모델을 스마트폰 앱으로 재포장한 것에 가깝다는 거죠. 게다가 기업들이 주장하는 유연 안정성, 즉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일 수 있다는 말은 현실에서 작동하기 힘듭니다. 특히 중국의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들에게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성은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육아나 가사 같은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아닌 노동자 개인,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멋진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불안정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2번째 진실은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긱 이코노미는 법이 없는 무법지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긱 노동자를 직원으로 볼지 사장님으로 볼지 헷갈려한 건 맞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는 그야말로 꽉 막힌 교착 상태죠. 바이든 정부가 뭘 해보려고 하면 다음 정권에서 뒤집힐까봐 눈치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도시와 일부 국가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애틀의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시애틀시는 아주 흥미로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50명 이상의 M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노동자의 계정을 정지하려면 사실상 해고죠. 적어도 14일 전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플랫폼이 마음대로 너 오늘부터 일하지 마 라고 하는 횡포에 제동을 건 거죠. 영국은 더 나갑니다. 기존 고용주들에게만 적용되던 노동권 확인 의무를 긱 플랫폼과 에이전시까지 확대했습니다. 불법 노동이나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의 그물망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제 긱 이코노미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험실인 셈이죠. 3번째 진실은 좀 섬뜩합니다. 바로 AI 이야기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 이건 이제 가설이 아니라 팩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챗 GPT가 나온 이후로 온라인 프리랜서 시장에서 글쓰기와 코딩 일자리가 무려 21%나 감소했습니다. 이미지 쪽은 어떨까요? 미드저니 같은 쟁성형 AI 때문에 디자인 관련 일자리는 17%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AI가 단순히 인간을 도와주는 비서 역할이 아니라 인간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을 주는 기업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번역가의 8%, 일러스트레이터의 5%는 이미 클라이언트로부터 AI를 사용해서 작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프리랜서는 이제 무언가를 직접 창조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AI가 뱉어낸 결과물을 다듬는 관리자 혹은 편집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본질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진실, 한국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배달앱 시장, 단순히 누가 더 배달비가 쌀까의 싸움이 아닙니다. 2024년 쿠팡이츠가 사용자 수를 72%나 폭발적으로 늘리며 업계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배달이 빨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1,400만 명을 거느리는 와우 멤버십이라는 거대 생태계였습니다. 쿠팡은 이 멤버십 회원들에게 무료 배달을 쏘면서 경쟁사를 압도했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이제 거대 테크 기업들에게 배달 서비스 자체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배달은 그저 소비자를 자신들의 구독 생태계 안에 가두기 위한 미끼, 전문 용어로 미끼 상품, 로스 리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배달만 잘하는 독립 플랫폼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거대 자본과 구독 모델을 가진 공룡들만이 살아남는 생태계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진실은 의외의 희망 혹은 전략적 변화입니다. 보통 긱 이코노미 하면 착취를 떠올리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기업이 긱 노동자에게 4대 보험 같은 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한 건데요. 중국의 배달 공룡 메이투아는 무려 800만 명의 기사에게 연금 보조금과 산재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갑자기 착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계산이 깔린 전략적 투자입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시와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붙잡아 두기 위한 당근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꺼내든 겁니다. 복지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도시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투자로 바뀌고 있다는 점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는 긱 이코노미의 5가지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유연성은 옛날에도 있었고 규제는 생겨나고 있으며 AI는 우리를 위협하고 플랫폼은 거대 생태계 전쟁을 벌이고 그 와중에 새로운 복지 모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긱 이코노미는 단순히 자유로운 알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과 자본, 규제가 뒤엉킨 거대한 소용돌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긱 이코노미를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규칙에 따라 참여할 것인가입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율성을 줄지 아니면 새로운 불안정성에 가둘지 그 답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